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고준위 방패물에 대해서 법령이 이제 각국의 선진국, 그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 어떻게 규율을 하고 있고, 우리 이제 특별 법안은 어떤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배우는 기회입니다. 그 목차는 일단 미국, 뭐 일본, 프랑스의 방사성 폐기물법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특별법안, 이번 통과되고 있는 그 법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게 쟁점이 있고 어떤 게 쟁점이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원자력계에서 어떤 점들을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알아야지 이번 법을 통과시킬지 말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지 알 수 있으니까 일단 뭐 그걸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법안은 미국에 있는 그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법입니다. 미국에는 저준위법이 있고요. 그 저준위법은 뭐 원자력 에너지법 때부터 만들어져 있고,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랑 달리 군사적 폐기물이 많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누가 처리할 것이냐 했을 때 그 군사적 목적, 그러니까 연방이 하는 거 외에서는 각 주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주별로 발생하는 중저준위를 맡아서 처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주에서는 그 중저준위 처분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책임 못 지면은 소유권도 내가 가지겠다. 그러니까 즉 사업자에게 내가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 내가 처리해 주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다른 사업자들이 이제 걸었겠죠. 걸어가지고 야 저렇게 하면은 사업자들 간에서 불리한 보조금 제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판결에서는 위배된다라는 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사업자 간에서 이 중저진 폐기물 처리 비용을 누가 되느냐에 대한 이런 사소한 논점도 사업자들 간에서 굉장히 민감한 일이다. 왜냐하면 전기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이제 고준위 폐기물을 좀 보면요. 고준위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국방 활동에서 많이 처리해 왔으니까 기술도 다 있고 실제로 처분하는 것도 있는데 뭐 이건 알려져 있지 않죠. 알려져 있지 않고 결국은 이제 1982년도에 그 NWPA 이 법안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고준위 폐기물은 주가 아닌 연방이 하겠다라고 해서 아까 뭐 그 말씀하실 때 중저준위랑 고준위랑 이렇게 뭐 분리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시지만 미국에서는 아예 책임자가 다릅니다. 책임자가 중저준위는 각 주가 하고 고준위는 연방이 아닙니다. 연방이 하는 거고요. 이게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그 연방이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책임이 있고 이 발생자와 소유자도 구분합니다. 네, 우리는 막 익숙하지 않죠. 근데 이제 앞으로 SMR이 나오고 V식 나오고 하면은 소유자, 점유자, 발생자 이런 개념들이 다 구분됩니다. 근데 우리 법은 하나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에너지부 장관이 우리나라처럼 돈을 이제 걷습니다. 그래서 뭐 킬로와트당 1000분의 1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걷고요. 그래서 82년도에 제정을 하면서 에너지부 장관한테 98년 1월 31일부터는 인수를 좀 하자.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법안에 들어가고요. 이제 그 법에서 하면은 이게 인수가 되냐? 어떻게 믿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계약을 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하고 그러니까 DOE죠. DOE하고 사업자하고 표준 처분 계약을 체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98년 1월부터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계약상 책임을 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계약상 책임을 지더라도 미국에는 사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수하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용량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걸 먼저 인수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사업자는 이게 급행료 내고 연방에 찔러가지고 이렇게 급행료 내고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하면은 비용이 줄어들고 어떤 사업자는 그런 거 로비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보다가 우리 걸 언제 처리해주나 보고 있으면은 비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서 먼저 나온 것이 먼저 들어간다 하는 오프 원칙을 또 법에서 세워줍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소한 그 경쟁에 대한
고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도 뭐 SMR 하겠다, 민간 하겠다 하는데 한수원 거 먼저 해줄 것인지, 원자력 연구원 거 먼저 해줄 것인지, 아니 뭐 SMR 업체 미국 거 먼저 해줄 것인지, 우리나라 거 먼저 해줄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가 없죠. 네. 그래서 어쨌든 98년도부터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뭐 이게 그 이후로 안 됐죠. 안 되고 나서 이게 지금 가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해체가 완료된 건 먼저 하자. 뭐 이런 예외도 있습니다. 이거 82년도 이미 다 세웠던 예외들입니다. 7조에 보면은 그 사용 해결료의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가느냐, 어디서 넘어가느냐, 언제 넘어가느냐, 이것도 법에서 다 규율합니다. 우리는 뭐 이게 사실은 방사성 폐기물법에는 있는데 방사성 폐기물법을 원자력계에서는 그걸 중저준위만 적용된다고 보니까 고준위는 소유권을 누가 할 것이냐, 어디서 할 것이냐, 언제 넘어갈 것이냐, 넘어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특별법안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법을 잘 보시면은 사용 후 해결료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구분합니다. 사용 해결료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구분합니다. 프랑스 법도 구분해요. 일본도 구분합니다. 예, 우리는 구분했다가 안 했다가 구분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98년도가 왔습니다. 98년도가 와서 이제 2000년도 밀레니엄이 오는데 당연히 미국은 이제 이거를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요. 당연히 이제 사업자들은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해서 2008년도까지 이제 소를 제기하고 뭐 해서 대충 110억 달러 2008년도 산정 기준으로 이런 걸 다 연방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요. 네, 당연하겠죠, 그죠?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국가가 내 업무라고 했는데 미뤄가지고 못했으니까 사업자는 국가한테 처리 비용, 지원 비용 다 주세요라고 하면은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수원이 그런 소리 하는 본 적이 없죠, 그죠? 네. 이상한 일이에요.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은 뭐 또 저준위 폐기물 보시면은 뭐 중심도 처분, 피트 처분, 트렌치 처분에서 중심도가 이제 제일 깊은 거겠죠. 2% 정도 되고 피트가 16%, 트렌치가 80%. 보시는 것은 트렌치 처분입니다. 그래서 원전 저준위 폐기물은 일본 원전 주식회사가 로카쇼문에 들고 있다. 그래서 1호 매설, 2호 매설, 3호 매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일본 원자력 연구 개발 기구에서도 또 같이 위탁받아서 R&D 관련해서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우리가 흔히 국가가 하느냐, 이게 일본은 국가가 원자력 합니까? 일본이 국가가 원자력 사업을 합니까? 네, 보통 막 일본은 다 국가가 한다 생각하시는데 저는 일본에서 국가가 하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막 일본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서는 국가가 다 하더라 라고 하는데 이름에 막 기구 붙어 있으면은 국가가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본 거를 보시면서 느껴야 되는 거는 미국도 민간이 진출하지만 일본도 민간이 다 하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민간이 못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일본은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그 우리나라와 달리 그 공무원들 힘이 더 세죠. 더 세서 법률에서 정해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약간 공산주의 같이. 우리는 사실은 헌법이 보장하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데 일본은 공무원 좀 더 세지 않습니까, 그죠? 말로는 자유주의라고 하지만 법률로 만들어줘야지 얘들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사용 후 해결료를 이제 중간 저장할 수 있도록 2000년대 법률 개정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제 뭐 당연히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사업자들이 불안해하니까 법을 만들어줬겠죠. 그래서 도쿄홀딩스랑 일본 원자력이랑 RFS를 세워서 이제 뭐 이런 회사를 만들고 있고요. 재밌는 거 한 가지는 주코쿠 전력이 있습니다. 완전 민간 회사죠. 여기에서 원래는 원전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후쿠시마 때 못하니까 이 부지가 남아가지고 이 부지를 우리가 뭐 했을까 하다가 우리 중간 저장하자 라고 해서 지금 이 원전 부지를 중간 저장 부지로 돌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굳이 고리에 있는 그 태양광 발전소 지어놓은 곳이라든가 뭐 세울에서 오리고기 지을 만한 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충분히 중간 저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라는 거를 배워야 돼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어차피 딱 튼튼하니까. 자, 그래서 규제위원회에서 시코쿠 전력한테
발전소 부지 내에 이건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건식 저장 시설, 이제 저장 시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임시 저장 시설이 있고요, 중간 저장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연구 저장 시설이 있습니다. 처분 시설이죠. 그래서 이제 연구 처분이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연구 처분이라 하지 않고 법에서는 처분 시설이라고 하죠. 처분 시설은 다 아는데 도대체 임시 저장 시설하고 중간 저장 시설을 어떻게 구분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일부 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부지 안에 지으면은 임시 저장이고 부지 밖에 지으면은 중간 저장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허가를 임시 허가로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관계 시설 허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부지 내더라도 중간 저장 허가를 받을 것이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부지 내에 붙어 있더라도 그걸 중간 저장 시설로 중간 저장 허가 시설로 받으면은 다른 부지에 있는 원자력 사용 해결료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간 저장 허가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받을 것이냐는 사업자 마음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뭐 중간 저장 하고 싶지만 뭐 각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건식 저장 시설이에요. 임시 저장 시설입니다. 일본에서 건식 저장 시설 어떻게 받는가 봤더니 그냥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맥스터 지을 때 환기 시설 허가 지으니까 시민단체들이 야 그거 근본 있는 얘기냐, 법적 규범 없이 그냥 그 통째해서 지으면 되느냐 했는데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변경 시설 그냥 해서 관계 시설 허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다만 이거를 중간 저장 허가로 받으면은 다른 부지에 있는 것도 들어올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일본은 좀 재밌습니다. 일본은 미국은 아까 레스포스빌리티라고 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일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을 합니다. 일본 자세히 보시면은 필요한 시책의 강구를 책무를 부여한다고. 그러니까 국가가 고민해 보겠다라고. 국가는 고민을 열심히 해보겠다. 고민할 거는 국가가 책임진다. 고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짓는 거는 책임져 주지 않는다. 고민은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법을 만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환경 정비 기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제 여기서 돈을 걷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운영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저도 가서 만들 수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돈을 모아서 야, 한국은 원자력 사업 못하겠다 이거. 일본 가서 이거 큰 돈 벌어보자 하면은 저희가 가서 뭐 원자력 발전 환경 정비 기구 만들고 가서 떼도 벌 수 있는 겁니다. 일본에는 사업 기회가 열려 있어요. 저게 특정 업체가 아니고 그냥 오픈되어 있는 겁니까? 특정 업체면은 여기에 적혀 있겠죠. 일본 원자력 발전 환경 정비 기구로 적혀 있겠죠. 설립. 그렇죠.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유머라고 하죠. 우리는 법에 보통 정해지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구로 보는데 저게 저렇게 정해져서 그것도 특별법에 설립된 기구로 보는 거. 특별법이라고 하시면 어떤 거죠? 특별법. 우리나라 특별법이. 우리가 보통 특별법이나 어떤 법에 법적 기구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개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같아요. 독점업체냐라는 거죠. 하나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거죠. 왜 못 세웁니까? 물론 이제 일본에 이제 공무원들이 안 허가를 내주겠죠. 법과 다르게. 근데 이제 법에서는 누구든 이제 와서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예. 예.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코라드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과연 코라드가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느냐? 아닌 것 같아요. 코라드 독점 권한 없어요. 코라드가 독점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국가 배상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저는 코라드가 국가 독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독점 권한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기 이용시설에 대한 허가는 현재 법에 적용하게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그냥 그 코라드를 방사선 폐기물 하기 위해서 코라드를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른 사업자들한테 저한테 국민이나 법인들한테 너는 중간 저장 처리 시설을 허가를 할 수 없어라고 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뭐 저기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도 연금이 국가 단위에서 하나의 이제 그 기금이죠. 기금은 이제 기금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기금 법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하려면 당연히 법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이제 상해금융 권익기금이나 이런 거는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금 내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사업자가 뭐 제가 하는 중간 저장 폐기물이라든가 고조인 폐기물이랑 저랑 하고 싶다 하면은 금지할까요? 굳이 금지해야 됩니까? 네,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헌법을 보면은 너무 명확하죠. 헌법에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직업의 자유가 있어요. 네, 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산주의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그 중국이 그 정도까지 안 들어와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직업의 자유라는 게 기본권이 남아 있어요. 이만큼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나는 발전소 사업을 하고 싶다. 나는 폐기물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법에 금지하는 게 없네. 그럼 허가를 한번 검토를 해볼게. 라고 해서 물론 허가를 안 내줄 재량은 있죠. 산업부에서 재량은 있겠지만 저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네. 왜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 공산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못하겠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논점이 되더라. 그래서 기구 명칭 보십시오. 발전용 원자 설치자는 뭐 신고해야 된다. 거출금을 납부할 기구의 명칭과 주소를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계라는 얘기일까요? 복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네, 당연히 복수를 상정하는 거죠. 복수가 아니고 단수면 신고 왜 해요? 그냥 내면은 걸로 가는 거죠. 네, 그냥 여러 기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업자들이 이제 이게 폐기물 사업 몰아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가 생기겠지만 여기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명칭과 주소. 그죠? 그래서 이제 고출금을 납부할 기구를 변경하려 할 때에는 승인받아야 된다. 변경하려면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하나 갖고 제가 저기 뭐 한전에서 전기 사다가 한전 사는 걸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니까 변경하려면은 두 개는 있어야겠죠, 그죠? 복수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상식적인 겁니다. 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상식적인 거예요. 네. 이제 미국과 프랑스, 일본 거를 받고 프랑스는 뭐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사회주의 국가니까 복수의 거를 허용을 하지만 복수의 것을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인정하지 않죠. 국가가 하는 일을 어디 감히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그 폐기물을 보시면 이렇게 그 약한 거, 제일 약한, 매우 약한 거, 어정쩡한 거, 센 거, 반감기가 아주 짧은 거, 좀 짧은 거, 좀 긴 거,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매트릭스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이 각각의 매트릭스마다 그 처분장의 시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중조준이 하나 있고 고준이 있으면 끝난다라고 하지만 프랑스는 그렇지 않아요. 해체에 대해서 또 이케다라는 또 새로운 기구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이거를 다 이렇게 또 다르게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폐기물 시설이 필요하더라라는 건 프랑스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TFA 아까 제일 약한 거는 용량으로 34%고 방사성 비용은 없다. 그래서 이제 CLS에서 처리하고 있고 CLS는 INB 그러니까 원자력 기본 시설이 아니다. 그냥 환경 보호 지정 시설이다. 그러니까 원자력 폐기물도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서 이제 제일 넓게 쓰는 개념이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INB인데 프랑스어로 읽으면 ENB라고 있습니다. ENB라고 하는데 원자력 기본 시설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없느냐? 우리나라 법에도 이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는 이게 원자력 안전법에는 2조 20호에 보면은 원자력 이용시설이라고 있고요. 방사선 폐기물법에 보면은 원자력 시설, 시행령 가면 또 이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프랑스는 원자력 기본시설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추상화해서 잘 다루고 있고 우리나라는 원자력 이용시설에 대한 추상화를 못해서 이 개념을 못 쓰고 있는 것 뿐이고 어쨌든 그 CLS도 원자력 이용시설 중에 하나인데 원자력 시설이 아니고 그냥 좀 잘 살펴봐야 되는 환경보호 지정시설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성면 폐기물장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의약품 의료 폐기물 정도의 주의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코라도에도 보면 아마 이런 거를 좀 이제 벤치마킹해서 야 이거까지 우리가 저기 묻어야 되겠냐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려고 땅을 파고 시작했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 프랑스 제일 재밌는 거는 여기 해체 관련 저장 시설입니다. 바로 이체다입니다. 요거를 이제 국내에서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1세대 원자로 슈퍼피닉스 아시죠? 슈퍼피닉스는 뭐 일본의 몬주랑 비슷한데 요거 할 때 이제 프랑스에서 그 바주카포 들고 바주카포 막 쏘고 하던 그 발전소죠. 그거를 이제 해체할 때
요거를 좀 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용량도 많고 옮기기도 그러니까 발전소 옆에다가 지어서 부기 발전소 옆에 있어요. 지어서 이거를 좀 운영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잘 짓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또 특징이 뭐냐면은 제철이를 하고 있고 제철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습식 저장 시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기능적으로 봤을 때 제철이 시설이 중간 저장 시설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프랑스에는 중간 저장 허가가 시설이 왜 없냐? 이렇게 이제 왜 안 보이지? 그냥 이거 허가를 계속 받아서 그냥 추가하는 거예요. 이거 또 짓고 또 짓는 겁니다. 언제나 기본 시설 116호가 이 수조고요. 또 117호도 또 수조예요. 그러니까 뭐 저보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중간 저장을 습식으로 한다. 습식으로 한다. 건식으로 해라고 하면 얘들은 오히려 건식 그거 안전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이제 건식이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건식 그 캐스크 팔아보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프랑스에서는 습식이 안전하지 어떻게 건식이 안전하냐? 건식 그거는 위험해서 못 쓴다라는 생각이 또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프랑스도 이제 중간 저장을 좀 건식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건식을 해야겠다 하는데 이제 당연히 부지를 못 구하겠죠, 그죠? 부지를 구하려고 막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안 되니까 그냥 습식 저기 수조 더 넣자 해서 이제 이거를 밀도를 더 높이고 있는데 높이는 게 이제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EDF가 습식 중간 저장 시설을 별도로 추진한 방안을 했고 수조 프로젝트 뭐 벨빌 시울 루아라는 지역에서 추진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결국은 EDF사가 그러니까 프랑스 전력공사가 누구의 땅에 오라노의 땅에다가 습식 중간 저장 시설을 설치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수원의 부지에도 코라드가 중간 저장 시설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코라드일 수도 있고 코라드가 아니고 뭐 제가 세월에 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뭐 현대가 할 수도 있고 삼성중공업이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땅에도 중간 저장 시설 할 수가 있고 습식도 되고 건식도 되고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방사선 폐기물법은 뭐 제가 이 전문을 다 번역을 한번 해봤고요. 아직까지 뭐 발표할 정도는 안 되지만 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하고 있고 지금 잘 진행되고 CJO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뭐 프랑스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거의 끝나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죠. 이제 이 미국, 일본, 프랑스 법들을 보면은 다양한 쟁점들과 다양한 인사이트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별법을 보면은 그냥 대학생 리포트 같아요. 쟁점은 다 빠져 있고 용어는 다 틀려 있고 뭐 얻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우리가 얻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역성은 들어가 있는가 했을 때 가역성은 들어가 있어요. 왜? 사업을 진행하다가 또 망해야 되니까. 백이 되느냐 했을 때 당연히 민주당은 백을 시키고 싶어 하죠, 그죠? 그래서 가역성은 당연히 넣어놨습니다. 네. 근데 회수 가능성 이건 또 안 넣어놨어요. 이제 보시면은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제가 폐기물을 넣었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저거 재처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꺼내려고 할 때 이걸 꺼낼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걸 할 때 프랑스는 100년, 뭐 독일은 뭐 몇백 년 또 있고 해서 각국 나라마다 이 회수 가능성을 보장해야 되는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법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국민들이 이거 70% 이상이 원해요. 국민들이 이걸 원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원합니다. 옛날에 여론조사 해보니까 70% 이상이 원합니다. 근데 법에서는 안 들어갔어요. 용어 정리를 한번 보시면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그 특별법안들을 보면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발생자라는 용어를 써요. 네.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발생자 누굽니까? 한수원이 무슨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발생시키죠? 사용해결로 폐기하기로 저기가 안 됐기 때문에 없는 데서 없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법안에 보면은 발생대로 돼 있어요. 그럼 이 용어가 틀린 용어냐? 맞습니다. 맞는 용어예요. 사용 해결료는 방사선 폐기물이에요. 그러면서 방사선 폐기물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공학자들은 혼란을 겪어요. 사용 해결료는 방사선 폐기물인데 방사선 폐기물이 아니라고? 공대생들은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근데 법학자들한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갑니다. 비결이 뭐냐? 광의의 방사성 폐기물이 있고요, 협의의 방사성 폐기물이 있는 겁니다. 같은 용어지만 두 개를 여러분들은 섞어서 쓴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실정법이 지금 다 개판입니다. 앞뒤가 맞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 안전법 70조에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용 해결료는 방사성 폐기물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원안에 전화를 해봤어요. 원안에 전화해서 이거 법을 사용 해결료 또는 방사성 폐기물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다시 답이 왔어요. 답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저희는 사용 해결료는 해양 투기 금지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줍니다. 제가 녹취해서 들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틀어드릴 텐데. 그런 나라예요. 말이 되죠, 그죠? 사용 해결료 바다에 던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원자력 안전법 70조는 당연히 사용 해결료를 포함하는 광의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근데 이런 혼란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2015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한미 원자력 협정하면서 용어를 바꿨는데 그때 이제 다른 법안들을 전반적으로 안 고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용어인데 개념 두 개 생긴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발생자가 한손이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용어는 틀렸지만 어쨌든 해석은 가능하다. 어쨌든 끼워 맞출 수 있다. 이건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고, 그렇지만 이제 협의의 방사성 폐기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용 해결료가 언제 방사성 폐기물로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인출 시설, 이건 이제 광이면 인출이 되겠죠, 그죠? 처분 결정 시설, 원자력 뭐 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아니다. 이거는 지금 코라드가 인수할 때다. 인수시설, 뭐 이런 학설들이 갈릴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은 없고, 저 혼자서 이제 머리를 굴려보니까 요런 학설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개념을 받아들이면은 사용 해결료가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겸유설이고요. 아니다. 그게 같은 용어인데 어떻게 방사성 폐기물이고 방사성 폐기물 아닐 수 있느냐? 그건 나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변경설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학설들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토론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자력계가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우린 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고민하셔야 돼요. 안 하면요, 이 경우수가 많아져가지고 제가 이거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으세요. 이제 용어가 가지를 치고 해서 뭐 20수만 돼도 1000개가 넘잖아요, 그죠? 1000개 경우수를 다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연구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해 가면서 학회에서는 이 용어는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라고 한 번씩 터닝 포인트, 이게 이정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만들면은 이 연구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해결료 재처리, 핵 잠재력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재처리 해야겠죠, 그죠? 근데 재처리에 대한 쟁점이 과연 특별법안에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재처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한수원에서 코라드가 인수를 했어요. 재처리를 했습니다. 재처리해서 해결료가 프랑스에서 왔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할 수도 있지만 프랑스나 영국에서 왔어요. 이 연료는 누구 것일까요? 이게 누구 것 같습니까? 한수원 것 같습니까? 코라드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것 같습니까? 모르겠죠? 왜? 법에서 안 정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수원은 나중에 그거 우리 해결료 가져가서 그거 재처리한 거 아닙니까? 제가 비용은 드릴 테니까 해결료 제가 쓰겠습니다. 코라드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거 가져와서 제가 미국 보내갖고 프랑스 보내가지고 다 재처리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이거 잘해가지고 싸게 해왔는데 왜 이거를 숟가락 건드십니까? 뭐 한수원하고 국가는 괜찮아요. 근데 민간업체가 했으면 어떡합니까? 민간업체가 SMR 업체가 뭐 들어와서 이제 했는데 가져갔어요. 자기들이 가서 제시하더니 다른 업체에 싸게 주는 거예요. 황당하죠? 네, 그런 것들. 미국은 이게 규율이 다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인수하면 국가 거예요. 코라트 게 아닙니다. 국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중간 저장에 대한 고려가 과연 있느냐? 중간 저장. 특별법에는 아무리 봐도 중간 저장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히 뭐에 대해서 비어 있느냐? 중간 저장 시설을 민간이 진출할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의 예를 보면요, 미국은 처음에 이제 국가가 다 하겠다고 했죠. 연장이 되면서 결국은 미국은
일반 기업들, 홀텍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가 그 중간 저장 시설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건설업체들이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아파트가 완판이 안 돼요. 아파트만 지으면 미분양이 납니다. 그러나 중간 저장 시설을 지으면은 미분양 될까요? 완판 될까요? 완판이죠. 네, 완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건설업체들은 우리도 중간 저장 지어서 사용 해결 완판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이죠. 왜? 국가는 좀 민주당에서 막 반대하고 국힘도 그냥 도와주는 척만 하고 그냥 통역이라 짓고 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들이 돈을 벌려고 뛰어들어와서 중간 저장을 지어준다? 기술운전 문제를 해결해준다?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금지해야 될까요? 들어서 돈 벌게 해줘야죠. 저는 당연히 된다고 보는데 또 우리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체제일지 공산 체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최종 처분은 국가 독점 사업인가라고 했을 때 미국은 이제 연방이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됐는데 이게 과연 저는 이제 최종 처분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냐 이게 의문이에요. 징수금을 걷어가죠. 자, 우리나라 연구처분, 처분 저장 사업은 오로지 코라드만 할 수 있고 국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기금을 다 국가가 기금 가지고 있죠. 제가 땅 파가지고 기금 달라고 하면 안 줄 방안 있습니까? 아니 근데 돈을 한손이 항상 지금 내고 있고 다 냈고. 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법에 보면 관리법에 보면 제10조에 방사선 폐기물 관리 사업자는 법 제18조 1항에 따른 한국 원자력 환경 분담을 한다라고 우리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돼 있죠. 그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러니까 다른 그게 기관이 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과연 민간을 배제하는 것이냐, 민간을 배제하는 만큼 명확한 조항이냐라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기관이 민간한테 위탁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주체가 민간. 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원자학회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하게 되고 국가만 해야 되고 국가랑은 사업자랑은 계약이 체결된 법적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왜? 국가만 할 수 있고 국가가 돈을 받아갖고 국가가 요율을 정했기 때문에 국가와 한수원은 계약이 체결됐죠. 그러면 이제 그 쟁점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7번 쟁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주장하시면 7번 쟁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국가에게 언제부터 사용 후 해결료를 인수해야 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냐. 왜냐하면 국가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국가와 나 사이에 계약이 체결돼야 그 법적 채무가 발생해야 되고 요율도 정했어요. 도대체 이제 저는 돈을 냈으니까 한수로 돈을 냈으니까 반대급부로 사용행위를 처리해줘야겠죠. 그런데 언제 줄 건데? 라는 쟁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제 고민해봐야겠죠. 임시저장시설이 포함되면 요거는 이제 김성환 의원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요 일설이 강력해지겠죠. 그죠? 국가가 임시저장시설 더 이상 못 짓게 해놓고 내가 포함됐으니까 처리해줘야지 이거. 나 계속 못하는데 이게 합헌적 해석이죠. 아니라 설계수명 완료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최초 설계수명 시설이고 요거는 이제 설계수명 연장도 막 해가지고 만료할 때까지 요거는 해체 종료되면은 뭐 그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이게 뭐 아니다. 그냥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지냐? 국가는 그냥 특검 돈만 받지. 우리는 그런 책임 없어. 우리가 치을 때 돼서 받으면은 그때 하는 거야라고 이제 뭐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그죠? 중국에서는 야 어디 지금 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당에서 하는데 네가 사업자가 지금 이렇게 나에게 지금 채무를 의무를 이행하라고 한다? 말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당연히 이제 뭐 중국 같은 나라는 4번입니다. 우리나라는 4번일까요? 한수원은 도대체 뭘 주장해야 됩니까? 원래 저게 인수 시점을 그 사용해결료 운영 시점을 못 박으려고 했는데 어느 정부에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반대를 하더라도 국가와 나 사이에 법정 채무가 체결이 됐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은 도대체 돈을 받아갔어요. 돈은 정확하게 얼마씩 받아갑니다. 도대체 언제냐는 거죠. 그거는 법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정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아까 미국은 어떻게 진행했었죠? 미국은 날짜를 바꿨잖아요. 98년도로. 그러니까 98년 그게 아까 82년도에 법을 만든 그 4가지 기준에서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98년도 세금이면 적어도 98년 그러니까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은 큰 문제가 됐던 게 적어도 98년도까지는 대부분 돌리고 있는 상황이겠죠. 98년도까지 대부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1, 2, 3, 4에 대한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냥 사업자들이 아니 이거 다 98년쯤 되면 2000년쯤 되면 내가 다 될 것 같은데 연방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야 98년까지 해줄게. 그럼 너 불만 없지? 라니까 불만 없어요. 그 상황인 거죠. 근데 한수원은 다르잖아요. 한수원은 지금 초분 2060년 짓는데 아니 월석 2, 3, 4는 2027년에 차요. 못 돌립니다. 2030년 못 돌려요. 못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발전 시설에 발전소 오퍼레이터 아무도 없는데 그냥 멈춰 있는 시설에서 오로지 내가 임시 장애 시설 관리하려고 인력 파견해 가지고 가급 보안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 비용 다 돼야 됩니까? 왜요? 왜 그걸 국가가 안 되고 한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자력계에서는 이런 거를 공론화해서 민주당이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 다 국가 배상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계속 밀어봐라. 국가도 우리 다 받아갈 거다. 라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원자력에서 이런 큰 이슈들을 이제 안 써먹는 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사용해결료 인수 지원으로 해서 사업자의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국가가 꼭 하는 것이다. 중간 제작은 모르겠는데 무조건 이거는 국가 가는 것이야. 라고 하면은 자 인수 지원했을 때 사업자가 임시장 더 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은 국가 때문에 더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축 비용도 내줘야죠. 캐스켓 비용 주세요. 라고 해야지 정상적이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국가가 늦어서 내가 캐스크를 더 주문하고 더 건축을 하고 더 관리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누가 잘못했어요? 법정 채무에서 누가 과실이 있습니까? 한수원이 과실이 있어요? 아니죠. 국가 책임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국가 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생각하면은 국가 전문 부담설 아니다. 어떻게 또 국가가 다 대한민국에 지금 돈이 없는데 도둑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영구정지 이후에 좀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할게. 아니다. 어디 감히 국가한테 지금 국가한테 지금 돈을 내려고 하느냐? 사업자가 다 부담을 해야지. 라고 하는 전체주의적 사고 이런 것들이 또 갈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뭐 2번 또는 1번이 맞겠죠, 그죠? 3번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벌써 이제 대한민국의 앞날을 내다보신 거죠, 그죠? 자, 이제 9번에서는 이제 사용해결료 소유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인도하게 돼 있대요. 방사선 폐기물을 인도한다고 돼 있어요. 방사선 폐기물 보시면은 인도라고 돼 있는데, 자, 인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공학자들 봤을 때는 그냥 소유권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인도라는 것은 그냥 물건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건에는 소유권 있는 게 아닙니다. 점유권도 있어요.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인지 점유권이 넘어가는 것인지 곤란한데 불분명하면 어떻게 해석해야겠어요? 사업자도 유리하게 해석해야겠죠, 그죠? 그 사업자가 그거 해결료 문제 생겨서 뻥 터지면은 그 소유권 넘어간 겁니다, 라고 하고 재활용이 되면 재처리가 되면은 그 점유권입니다. 사용 해결료 연료 제 겁니다, 제 거. 이렇게 점유권이라고 우기겠죠, 그죠? 이런 불확실성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 다 찝어줘야 돼요. 찝어줘야지 투자자들이 한국은 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얼마가 들고 어떻게 하면 언제 하다고 요까지가 비용이 들고 요까지는 이득이구나 예측이 돼서 투자를 하죠. 지금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애들이 물어봅니다. 야 그거는 너는 얼마까지 들어가냐? 모르겠답니다. 모릅니다.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있는 자체를 투자자는 싫어한다. 자, 아까 말씀하신 그 연구용 지하시설 문제. 근데 연구용 지하시설에서 부지를 따로 한다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큰 게 아니고요. 제일 핵심 문제는 이겁니다. 사용 해결료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산업부 몇 번 하긴 했어요. 정말 너희는 URL에 사용 해결료 반영 안 할 거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실험 안 할 거냐?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대요. 공고에 떠 있어요, 지금 이것도. 프랑스법 보면은요, 일시적인 반입을 허용한다고 돼 있어요.
실험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해결료 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까서 이게 새는지 안 새는지 봐야 될 거잖아요. 나중에 사용 해결료 들어오는데 아 이건 사용 해결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만든 사용하려고 하는 해결료입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무시해야 됩니까? 그럼 환경단체들이 들어놓겠죠, 그죠? 특별법안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산업부가 있지도 않은 조항을 하면서 공고에다가는 URL에는요 사용 해결료를 절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저장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닙니다. 반영하지 않아요. 저장이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테스트로 해서라도 올 들어가. 저기 들어가야죠. 당연히 들어가야죠.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연구용 시설에는 사용 해결료 가지고서 뭐 안 테스트하거나 한다는 자료를 얻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맞죠. 우리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그러니까 거예요. 우지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면 당연히 들어가서 테스트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여기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했는데 거기서 사용 해결료 놓고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점에 황 변호사가 지금 잘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어찌됐든 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단체에서는 이게 사용 해결료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험을 위한 선원, 방사 선원들은 반영을 합니다. 라는 걸 저희가 해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중에 하면 이게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하고 태백에서 들고 일합니다. 지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지 이게 저희가 또 웃돌 안 됩니다. 나중에 하면 웃돌을 또 내야 돼요. 해결료 대체물은 들어갈 수 대체 있어요. 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했는데 못 들어가죠. 아니요, 방사선 대체물이 있더라고요. 대체물이 들어가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 후 해결료를 넣지 않지만 필요한 실험에 의해서 무해한 방사선을 몇 개 넣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지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보조인 특별법에 대한 해설에서는 공고랑 해서 사용 후 해결료는 안 넣지만 실험에 필요한 방사선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제 저희가 해설을 해줘야겠죠, 그죠? 지금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하려고 하면은 웃도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11번도 중요해요. 이제 뭐 우리 또 야심차게 해결료를 또 가공하고 재처리를 해가지고 뭐 이제 해결료 수출도 하겠다 우리나라. 해결료 수출도 이제 막 요새 막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데 자 해결료 수출을 했을 때 그거를 대한민국의 처분장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프랑스는 이거 다 법에 만들어놨어요. 프랑스는 어떻게 만들어놨냐면은 프랑스는 이제 부유식 원자로가 뜰 것 같으니까 해결료 그거 우리가 만든 거는 다시 받아올 수 있다라고 법에 예외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외국의 해결료는 못 들어온다. 폐기물은 못 들어온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나간 거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수출했잖아요. 배에 실었잖아요. 뭐 UAE 나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처리를 못 해요. 그럼 우리나라에 묻어줘야 되잖아요. 들어올 때 또 환경단체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왜 외국에서 폐기물을 들여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 그 우리나라에서 나간 것이다. 소유권이 저기 거지 않냐, 소유권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15구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프라마토미랑?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임차 계약을 하면 돼요. 그거 대한민국 해결료야. 잠깐 뭐 배에서 FPP에서 잠깐 쓰고 있는 거야. 다 쓰고 나면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다시 이제 우리가 처리할 거야. 라는 법 이론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어요. 이런 논의들과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고민들과 뭐 토론, 뭐 개념 설립 이런 것들이 없이 법을 엉망진창 만들어가지고 지금 통과를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고 아마 이게 돌아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유해한 법률이다. 이거를 저는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감조차 오지 않는다라는 이상입니다. 네, 뭐 질문 시간 되나요? 괜찮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처방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사용해결료를 고질 폐기물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일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거를 우리가 재처리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형을 시킬 수 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사용해결료하고 고질 폐기물은 분리가 돼야죠. 재처리한 부분하고 이제 나머지 고질하고 분리가 되는데 우리나라 처음부터 그걸 지금 안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처분을 한다. 여기까지는 같이 인식 같이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이 민주당이 이 법안을 이렇게 고집한 이유에 지금 홍 추적한 모든 문제점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해결료 사용 해결료를 언제까지 만들어내느냐 하는 그 시점의 문제예요. 계속 운전을 계속해가지고 설계수명이 지나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 안 된다. 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지어진 거 운영할 수 있는 데까지만 운영하고 그 뒤 하지 마라. 이게 민주당의 철학인 거다. 그게 타락하는 철학이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극복을 못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지금 지적하신 모든 그 법적인 규정이 그런 점에서 고집을 할 수가 없게 갖고, 해결법은 일단 임시정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걸 위해서 전부 양보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개정을 해가겠다는 이런 그거를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봐요. 근데 이거할 문제는 지금 지적하셨듯이 한미협정을 지난번에 개정할 때 우리가 충분히 하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에 그 전에는 우리 한미협정 그 내용이 일체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었어요. 사용해결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사용해결료를 무조건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저장만 하고 연구 처분해야 된다. 이게 미국이 주장했던 건데 지난번 2014년에 그 개정이 될 때 그걸 고집을 해가지고 몇십 개까지는 이런 그 파일 프로세싱이 성공된다면 거기에 좀 활용할 수 있다. 그 대신에 거기에 활용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변형을 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었던 부분을 풀어가지고 사용하고 그러니까 연간 쿼타를 받는 거죠. 연간 쿼타 받고 사용하고 이걸 그 다음에 신고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이걸 100% 활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도를 딱 지정을 했죠. 그래서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파일을 고집해왔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사실 이 고질 폐기물의 연구 처분장을 자꾸 찾는다 하는데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적합한 부지가 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가서 이거 없으니까 어떡하지? 그럼 그때부터 새로운 방법을 찾기엔 너무 늦지 않느냐.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제시한 게 파일 프로세싱을 계속 연구해 가면서 안 되면은 파일 프로세싱 통해서 일부라도 이제 처리하는 이런 방법을 가자 해서 연구를 진행해왔고, 한미협정 때도 그 논의가 돼가지고 그 부분의 일부분에서 50개까지는 이제 허용을 받은 건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이걸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파일 프로세싱 예산 다 지워버리고 하니까 이게 중단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은, 홍 변호사가 걱정하시는 거는 지금 한 2, 3년 후에 지금 해야 될 걱정이라고 봐요, 나는. 연구처분 부지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구해보고, 그게 되면은 지금 이런 논쟁이 다 지금 해당이 돼요. 근데 그게 연구처분자를 못 구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저장을 지금 그 민주당이 자꾸 시한을 명시해가지고 가자 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하고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국회가 앞으로 한 3년은 그걸 극복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는 그 방법보다는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예를 내가 예를 하나 든다면, 만일에 이게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부지 내에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용 해결료 지금 그 저장소가 있는 건물 모든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 넓은 부지에 오기보다 요거 덜렁, 요거 덜렁 이렇게 분대음이 있어가지고 그 몇백만 평 되는 걸 못 써요. 활용을. 그 주민들한테 그 설득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다. 저거 한 군데 몰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민들이 내게끔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께서 이렇게 되니까 네 이럴래도 할래?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하는 쪽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가는 방안이 제일 무난하고, 이 폐기물법을 고치는 방법은 주민들이 이거 이대로 둬서는 우리가 피해를 본다. 딱 몇십 년, 몇백 년을 활용 못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주민들이 이해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한수원이 지금 급하지가 않아. 근데 계속은 좀 못해요. 이거 지금 고질 폐기법 통과됐다고 해가지고서 당장 가서 거기 임시라든지 씌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포가 다 됐잖아요. 특히 영광 같은 데 보면은 더 이상 확장이 안 돼.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 그 영광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좀 못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빨리 주민들 설득해가지고 임시로라도 건식이 싫다고 그러면 습식이라도 만들라.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서둘러야 될 문제인데, 자꾸 이제 이런 근본적인 그 철학에 민주당을 이겨내려고 그러면 이건 지금 어렵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도를 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타협이라고 그러지 않고, 나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결국은 주민들하고의 호응을 좋게 해주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쉽게 설명해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하는 걸 충분히 해주고, 거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좀 설득시켜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일본이나 프랑스, 미국이 예를 드셨는데, 그 나라들은 다 재채시설을 있고, 급하면 재채해가지고서 하니까 부피가 확 줄어들고 용량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우리나라도 영국, 프랑스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위탁 재채했을 때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플루토늄 재채기하는데 플루토늄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 논쟁이 되잖아요. 우리가 가져온다 그러면 한국이 만든다고 그럴 거고, 거기다 맡기려면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때문에 위탁 재처리가 좀 차순위로 넘어갔던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계속 저는 답답한 것이, 여러분 원자력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심이 없고, 권리를 확보한 거에 대해서 계속 양보를 하고 있어요. 왜? 권리의식이 없어요. 원자력회사들은 권리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무슨 철학 개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권리예요. 기득권입니다. 사업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이거 권리가 확실해지지 않으면 투자라는 게 있을 수 없고 민간주의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원자력회사는 계속 거기서 다 주어진 권리를 그거 좀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거 좀 민주당하고 불편하니까 내가 양보할게.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런 권리 줬습니다. 아니, 근데 양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 하셔야 돼요. 권리를 확보해줬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그 권리를 뺏어가요? 뺏어갈 수 없어요. 내 권리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지켜야 되고 그걸 주장해야죠. 근데 이거 내 권리 있긴 있는데 이거 양보하죠. 한 명씩 다 양보합니다. 다 밀리죠. 그럼 민주당이 박수 쳐줍니다. 좋은 자리 주죠. 그러니까 윗자리들이 지금 다 양보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보면 하여튼 이게 이런 이슈들이 언제 고려할 거냐, 또 나중에 고려할 거냐, 좀 여러 가지 고려할 거를 제시했다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근데 지금 잠깐만요, 지금 시간 그러니까 그런 상당히 아까 재처리 문제 같은 게 나왔는데, 사실 지금 차세대 원자로를 우리 개발하고 있잖아요. SFR 믿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옛날하고는 좀 상황은 달라졌다고 봐요.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성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그렇고요. 네, 8번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한선이 당장 하고 있는 일인데 임시 저장시설을, 중간 저장시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다 한선 비용으로 하고 있죠. 근데 그게 과연 중간 저장시설이 한선 비용인지 아닌지, 그거는 중간 저장시설이 아니죠. 임시 저장시설 그러면 대신에 사실은
목까지 가고 한 소리 하는 거잖아요. 임시저장시설. 그건 코멘트는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중간저장시설의 어떤 운영기간에 여기서 한 30년 있으면 직접 처분시설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폐기물 비용이 중간저장시설하고 영구처분시설을 기간에서 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우리 그 임시저장시설에 우리가 운영해서 비용을 함에 따른 그 비용은 재산정 해야 된다. 이 정도의 어떤 근거 자료는 남겨줄 필요가 있다. 조금 오늘 기록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어디까지 주장을 해놔야 되냐면은 김성환 의원이 나왔을 때 불리하냐 하고 했을 때 제가 원장을 사보고 있으면 박수 칩니다. 너무 고마워요. 저는 오히려 더 버니까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최초 설계 수명까지 돌리고 나서 김성환 의원을 따르면은 그때까지 국가가 해결료를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김성환 의원가 아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읽어야지만 합헌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나는 그런 지급의 자유가 있고 영업의 자유가 있는데 김성환 의원이 법률로서 너는 최초 설계 수명까지만 돌릴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이후로는 내가 비용벌서를 안 시키고 다 처리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처리를 못 해준다. 그래서 내가 기소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근데 실질을 돌릴 수 없죠? 그럼 뭘 해줍니까? 국가가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해줘요. 이 보상을 해주는 것은 제가 안 돌리는 수준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돌렸을 때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죠. 저를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설득하면은 민주당이 국가 돈을 저렇게 파먹는구나. 국가 도둑놈들이구나. 국민들이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법안들을 최초 설계 수명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게 영향을 해줘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욕을 넣고 우리는 그 비용을 계산해가지고 민주당의 법안에 따르면은 얼마의 비용을 국가가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민주당 정부에서 민주당 공기업이 할 수 있나요? 지금 사장님은 못하겠지만 이제 제대로 된 사장님은 그게 딜레마예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고 민주당 공기업이 한소리의 공기업이 좀 존재하는. 지금은 국회 공기업 사장입니까?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아니요. 그 질문사항은 아니고 네. 한 가지 오늘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 제가 2005년부터 2000공단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까지 쭉 제가 이 고주립 폐기물에 관련된 담당자여서 그때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미국에 저렇게 소송 걸려 있고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먼저 받아가겠다. 그래서 아니 돈을 받아가면 그럼 너는 이걸 언제까지 가져갈래? 그런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돈을 받아가면 만약에 이게 폐기물이 아니고 나중에 재처리를 하게 돼서 이게 다시 사용 가능하게 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할래? 하는 등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들을 보고 저희가 이 정부에게 엄청나게 이슈를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엄청나게 그때 주장을 많이 하고 그래서 기금을 만들 때도 제가 이제 기금을 공단 안에 두면 안 된다. 결국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기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 하고 그런 주장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법을 만들어가는 이제 요번에 구조립 폐기물 특별법도 비슷하게 만들어졌지만 이게 이제 그 정부도 그렇고 한수원도 그렇고 공공기관이고 그 다음에 미국처럼 일반 사업자가 소송을 정부를 상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이 가장 자유롭게 일어났을 때 이런 얘기들을 서로 오가고 소송도 오가고 그리고 그런 규정에 대해서 모두가 신경을 쓰는데 이게 공적 영역에 전부 다 앉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그때 그 당시 때 법을 만들면서 이런 공단 만들면서 굉장히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임시건식 저장 시설은 핫빛이 2030년 이제 1월 되면 포화가 돼서 저희가 지금 부지에 대해서 부지 조사를 하고 상세 조사를 하고 그 설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용기도 제작하는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지역 주민에서 허가는 받은.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지를 조사를 하려면은 거기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안반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안반 조사를 하겠다고 지자체가 신고를 했는데 지자체가 이걸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신고만 하면 되는데 신고 접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한 3달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소송하겠다 지방정부. 그래갖고 압박을 해서 요번에 지난번에 그 장세일 그 군수로 민주당 그 후보자가 군수되면서 되자마자 그 다음 날이니까 바로 해줬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전에 지금 시간이 굉장히 빠듯해서 역산해서 스케줄을 짜서 스케줄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월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월성에 대해서 지금 그 아까 그 넥스터 더 증설을 했잖아요. 증설을 한 것도 지금 그거 모자라서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2차로 증설했던 맥스도 사실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옥이 그래서 꾸준히 특별법 하면서 도대체 월성 2, 3, 4, 5기를 문을 닫게 된다고 다들 우려하시는 게 기사님은 어떻게 해결해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왜 그러면 2차 특 증설을 할 때 얼마 그 계산하지 않고 했냐라는 거예요. 그 과정도 사실 주민합의 보는 기간이 한 7년이었는데 기자가 그거는 네, 2차 채용주 왜 2차로 외부에서 바라보면 한수원이 하는 일이 간혹 이해가 안 가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그런 것들을 많이 검토합니다. 근데 검토를 하는데 그 검토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때는 약간 다른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도 제가 그걸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배경을 쭉 확인해 봤더니 그 당시 때도 이미 포화가 예상이 되고 이렇게 증설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니 그 앞으로 발생할 것까지 다 해갖고 부지를 지으려고 입안을 하고 계획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때 산업부에서 이렇게 하면은 통과가 안 된다. 당장 급한 것부터 좀 해결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하자마자 돌아서서 바로 부족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손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건 아니고 실은 그러면 저 본부장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인데 사실 그 월세 1호기 연장 계속 운전 그걸 할 당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차피 둘 다 이제 보상 문제가 벌릴 거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한꺼번에 이 맥스 2개 설치하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합시다. 조직사장하고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바뀌었어. 바뀌어서 안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스페이스가 없으면은 사일로가 수명이 그 90년대 초에 돼가지고 40년 정도로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0년대 되면 어차피 그 사일로들이 또 개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일로 부분을 전부 이제 없애고 맥스를 짓게 되면 맥스를 한 7개까지인가, 최대한 하면 7개까지가 해볼 수 있고,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2개면 다 집어넣고, 추가로 하나 정도 더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갔었는데, 확 바뀌었어. 그 원인은 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고 이제 그 계속 운전이 돼버렸거든요. 그 보상은 또 다 해줬고, 이제 그래서 지금 김 기자 얘기하듯이 그 문제가 지금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수원이 조금 그 당시에 왜냐면 주민들 설득이 굉장히 어려웠고 반대도 심했군요. 그래서 그것까지 급한 게 이제 계속 운전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 양보했다. 이런 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치명적인 잘못이 뭐였냐면 2004년에 그 경주에 그 부지를 얻으면서 조건이 18년까지 그걸 다 가지고 나가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 그게 발목을 잡은 거죠. 그랬던 거니까 지금 와서 이 과거 얘기를 하지 말고 어쨌든 잘못한 부분에서는 어쩔 보상을 해야 되니까 2배 주고 계속 문제를 2배 주고 그것까지 문득그래서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어. 하여튼 지금 시간 영역 직접 관련은 안 되니까 여기서 황 변호사 지금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쉬운데 이런 문제들이 극복이 되려면
이 원자력들이 양보하고 뭐 그런 처벌의 문제는 절대 양보할 이유도 없고 양보하고 싶지도 않고 계속 양보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신재생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신재생 업자들은요 없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예, 한전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면은 나 우선 구매해줘 권리가 있잖아 하면서 이제 재량인 또 재량이 없게 만들어 버려요. 없는 권리도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 답답한 거는 원자력계는 있는 권리도 없다고 하고 거기서 있는 권리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 공부를 좀 하시고 권리 공부를 하시고 권리 의식을 가지시고 이게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국가구나. 우리나라가 개인과 법인의 자유와 창의와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구나 라는 그런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있으셔야 되는데 무슨 공산주의 국가에 무슨 뭐 공무원들 같이 국가가 하라면은 내 권리도 없고 국가가 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지금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런 원자력 꺾기를 보고 투자를 해서 이거 하면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들어와서 야 이거 내가 했는데 원자력 꺾기에서 저거 없다고 또 우기면서 또 다 빼면 나 망하는데 못 들어오죠. 저 문제는 지금 SMR 때문에 SMR의 이슈가 차용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관계가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거 풀리면 투자 됩니다. 공구역일 때는 그냥 다른 그 지난 직원이 아니 근데 지금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20년 30년 뒤에 일이라고 이 사람들이 검토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비용을 다 검토해서 내가 지금 진출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연히 지금 일이에요. 우리 황변 예. 30초만 예. 한마디만 합시다. 내가 우리 정책센터 내 황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참 존경스러운 게 진짜 저런 전투 의지를 원자력계 좀 부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다른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력계를 구분하다 보면 원자력계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쓰면은 순둥이 집단이란 말이에요. 순둥이 집단. 굉장히 이렇게 뭘 하자 그러면 고분고분한 집단인데 다음에 우리 정책센터에서도 좀 해서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이 마인드를 어떻게 세팅할 건지 그거는 지금 왜 그 문제 되시는 게 왜냐면은 순둥순둥한 사람들을 이제 산업부에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순둥순둥하면은 위로 올려요. 그럼 이제 한수원이라는 공기업들 구조가 이게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위에 순둥이 하나만 잡으면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순둥순둥한 사람들 위로 올라가서 전체를 다 양보하니까 원자력가 계속 퇴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밑에서 뭘 해야 되느냐? 강성을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올려야 되는데 야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는 위로 못 올라간다. 더 순둥해져라. 더 순둥해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원자력계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쟤는 원전 산업을 이끌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민영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럴 거예요. 민간이 좀 잘라야 된다. 공기업은 못합니다. 필요하면 위에 올라가요. 뭐 저도 이게 그 한수원 그 원자력 정책을 좀 차장님께서도 많이 했는데요. 사실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사용 해결료 뭐 이쪽보다는 뭐 전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뭐 외부에 이렇게 뭐 저좀 이제 스펙이 많이 오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제 원자력 이제 발전 다음에 이제 사업자로서 한수원, 그다음에 공기업으로서 한수원, 그다음에 그 이전 2010년도 이전에 퍼포먼스가 엄청 좋을 때 어떤 한수원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밖에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후쿠시마 이후에 한수원이 여러 가지 뭐 비리나 실국이나 겪고 이러면서 실제로 어떤 산업 전반에 대한 한수원의 감독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업부가 다 가지고 있고 뭐 사용 해결료나 뭐 관련돼서도 이런 것들이 한수원에서 뭔가를 뭐 할 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뭐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오전 안전위원회 의견이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이제 원자력 규정이라는 게 워낙에 이제 많이 좀 까다롭고 계속운전 뭐 문제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한수원이 어떤 뭐 밖에서 이런 이야기 내막의 이야기 아까 이제 뭐 우리 주무님도 밖에서 이야기 힘든 결정이 잘 진행하다가 이런 나왔다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뭐 정책적으로 뭔가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결정은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가 이런 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충분히 근데 자꾸 그렇게 변명처럼 제가 그 얘기 너무 상관없는데요. 사장님 내가 오늘 빌려야 된다고 이제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Not in my term. 내가 계속운전할 때 느낀 게 급하고 계속운전만 해놓으면 연임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거기다가 맥스 갖다가 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보면 그 이유가 그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자기를 희생하고 나 이 텀 안에서 내가 주대로 하고 내가 잘려 그만이나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안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3년 안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지금 계속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수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 근데 이건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그리고 솔직히 이번에 월성을 나는 희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게 다른 부지는 임시저장 시설을 만들면 수명에 관계가 없어요. 그냥 지금 있는 거 거기다가 다 꺼내놓고 지금부터 설계 수명 맞춰가면 돼. 그러니까 용량이 충분해. 월성만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갔거든 한수원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한수원이 월성은 희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그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불평을 또 시작을 했거든.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해결을 할 때는 같이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자꾸 철학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그걸 유지하면서 가주면 좋은데 이런 사장들이 대부분 임기 때문에 그걸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거는 제가 진짜 한번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발언을 별로 잘하는 편은 아닌데 교수님 이게 제가 이제 이 분야에 계속 있으면서 요즘 느끼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가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공공의 영역에서는 이 이상 발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와 형태다.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강한 이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 하지만 실은 우리나라 사회가 돌아가는 기본 구조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게 민간 영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회의를 느끼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안 되는 저희 삼성 회장도 잡아들이고 뭐도 잡아들이고 뭐도 잡아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이런 기조가 이 산업을 우리가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가 다른지를 봐야 되는데 거기는 장관도 대통령이 얘기하면 난 당신과 생각이 달라 이렇게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한수원뿐만 아니고 모든 공공 영역 그 다음에 사기업에 있는 영역에 있는 회장들조차도 이거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하려면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노동시장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유연해서 내가 이게 아니어도 시장이 넓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면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원자력이 한 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는 이 상황은 좀 어렵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약간 자포자기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지 마세요. 아이고.